그저 게으른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은데도 집안 곳곳이 난잡하고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명쯤 계실 겁니다. 바쁘게 일하고 아이도 키우고 별다른 여유 시간도 없어 보이는데 그 집에 가보면 항상 깔끔합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소파 위에 옷이 쌓여 있지 않고 식탁은 언제나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반면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도 공간이 늘 어수선한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 혹은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원래 꼼꼼한 편이 아니라서요. 게을러서 그래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심리학과 뇌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부지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말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집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의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작동하는 방식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집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뇌의 비밀 3가지. 첫째, 청소는 공간 정리가 아니라 뇌 정리이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 문을 열었을 때 소파 위에 빨래가 쌓여 있고 식탁 위에 어젯밤 남긴 그릇이 있고 곳곳에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던가요? 이미 지쳐 있는데 뭔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 집에 왔는데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그 감각.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매 순간 주변 환경의 정보를 쉬지 않고 처리합니다. 소리, 냄새, 온도, 그리고 시각 정보. 이 중에서도 시각 정보는 뇌가 처리하는 정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간에 물건이 많고 어질러져 있을수록 뇌는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각적 잡음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적 잡음이란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뇌가 처리해야 할 자극들이 넘쳐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파 위에 옷 한 더미,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과 책들,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인 물건들.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 처리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뇌는 어질러진 공간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 있을 때 집중이 잘 안 된 경험, 뭔가를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어서 정작 하고 싶은 일에 쏟을 에너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정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닿는 곳에 처리해야 할 시각 정보가 줄어듭니다.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죠. 그 절약된 에너지는 집중력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감정의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괜히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착각이 아닙니다.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이미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학습한 것이죠. 정리된 공간이 자신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몸으로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간을 정리할 때 우리는 동시에 뇌를 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집이 어지러웠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깊은 슬픔이나 불안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환경과 내면 상태를 서로 연결해서 처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인데요.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공간도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뇌는 눈앞의 위협이나 문제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킵니다.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죠. 그 상태에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집을 정리하는 일은 뇌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립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청소가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집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뇌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방향의 작용이 있습니다. 정리 행동이 뇌에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작은 것 하나를 제자리에 놓을 때, 뭔가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 때, 뇌는 작은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해냈다는 감각. 그 작은 감각이 혼란스러운 내면에 잠깐이지만 안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감이라고 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통제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죠.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감각,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뇌는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통제감을 가장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자신의 집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갈등도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물건 하나는 지금 당장 내가 손을 뻗어서 제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뇌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무기력하지 않다. 청소 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깨끗해진 공간을 보는 기쁨이 아닙니다. 통제감이 회복된 뇌가 안도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공간의 질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리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내면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답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 깨끗한 집은 의지력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이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꼭 대청소를 해야지. 이렇게 다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진 경우는 얼마나 되었나요? 많은 분들이 청소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지력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뇌 과학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줄어듭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수많은 결정과 자기 통제를 반복하면 저녁이 될수록 의지력은 고갈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청소하려는 의지가 잘 생기지 않는 것, 주말이 되어도 막상 청소가 하기 싫은 것, 이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의 작동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뇌에는 아주 강력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한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충분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본질이죠. 항상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동이 이미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놔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놓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건 그들이 특별히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뇌 속에서 이미 자동 경로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와 지금의 차이입니다. 물건을 들고 나중에 치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에는 미해결 과제가 하나 쌓입니다. 그 과제는 무의식 어딘가에 남아서 작은 부담으로 계속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들이 쌓이면 어느 날 집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대청소를 결심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지쳐서 또 나중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면 지금 바로의 행동은 다릅니다. 다 먹은 그릇을 바로 씻습니다. 벗은 옷을 바로 제자리에 겁니다. 꺼낸 물건을 바로 넣어 놓습니다. 이 각각의 행동은 30초, 1분, 길어야 2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로들이 반복되면 집은 큰 노력 없이도 항상 어느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청소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되죠. 의지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뇌에 이미 각인된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끗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환경이 아니었다면 지금 그 습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뇌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자동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의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내일의 습관이 되고 다음 달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집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단 한 곳만 선택하세요. 매일 아침 앉는 식탁 위도 좋고 하루를 시작하는 세면대 주변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침대 옆 협탁도 좋습니다. 딱 그 한 공간만 오늘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 한 곳만 유지해 보세요. 그런데 왜 한 곳일까요? 뇌는 너무 큰 변화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집 전체를 정리해야지 라는 다짐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 식탁 위만 해보자 라고 하면 뇌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30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공간이 매일 눈에 들어올 때 뇌가 작은 안도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일주일 동안 쌓이면 뇌는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한 공간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집 전체가 달라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딱 한 곳, 일주일 딱 그것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도 한때는 정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거지가 가장 귀찮았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밥을 먹는 건 힘들지 않은데 다 먹은 후 설거지를 해야 하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다 소진된 느낌.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아직 식사 중이야. 식사의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는 거야. 식사와 설거지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설거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이 되어 있었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돌아봤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왜 자동화 경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직 자신만의 시스템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 딱 한 곳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전부를 바꿉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단순히 몸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쉬고 회복하고 답을 얻는 곳이라는 걸 꼭 보세요. 이 영상이 좋으면 비슷한 고민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